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어떻게 구분하고 현재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의 레벨 구분은 미국의 국제자동차 기술자 협회 SAE라고 하는 곳에서 정의된 것으로서 0에서부터 5레벨까지 구분되어 있고 레벨 3단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벨 3나 4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은 레벨 4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레벨 3는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네네. 레벨 4 차량을 연구 개발한다고 해서 레벨 3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자율주행은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의 진보를 보일 거고요.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우리에게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혜택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 것 강주환입니다. 꽉 막혀 있는 도로를 운전할 때나 장시간 운전이 필요할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는 언제 올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뉴스는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더뎌지고 있는 자율주행의 상용화 속도를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뉴스인데요. 알아서 척척 혼자서도 잘하는 자율주행에 대해 알려주실 오늘의 척척 박사님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진우 선임연구원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박사님을 여러분께 어렵게 또 섭외해가지고 소개해드리게 됐는데 먼저 요즘과학 시청자분들께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014년부터 해서 10년 정도 자율주행 연구에 대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지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는 크게 인식, 판단, 그리고 제어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레이더, 음, 라이다 등의 여러 센서를 융합해서 주변의 이동 객체라든가 차선, 신호 등 음. 주행 환경이 인식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식과 판단이 구분된 형태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구분된 형태로 이루어졌던 기술 방식에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 주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은 그냥 흔히 운전자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 좀 그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 인간이 만족하고 음. 안심할 수준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 아 있습니다. 어렵군요. 네. 네. 하지만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음. 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비교해서 세분을 하면 기능적으로 인지, 판단, 제어 기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지 기술은 인간의 시각적, 청각적 기능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잠시 떠올려 보면 전방에 존재하는 자동차,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음. 인식하고 추론하는 과정, 이것을 인지 기술의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상태는 어떠한지, 음.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음. 정지하고 있는지, 가려고 하고 있는지, 좌회전, 우회전을 하기 위한 전방 차량의 전멸등 상태는 어떠한지 인지하는 기술이 포함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주변 환경을 인지한 후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자율주행 판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 차선 변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앞에 차와의 간격과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 종류, 유무에 따라서 음. 다양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음.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네네. 우리 인간은 내 차를 중심으로 전방의 차량의 간격과 내 차의 속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나보다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지, 느리게 달려오고 있는지, 몇 대가 연속해서 달려오고 있는지에 대한 거리 및 공간에 대한 감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죠. 음. 자율주행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각이라는 부분을 다양한 센서로부터 인지된 2차원 혹은 3차원의 센싱 정보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내 자율주행 차량을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율주행 차량의 시스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어 기술은 판단에서 지역 경로와 경로상에 가장 가까운 객체의 종류, 속도, 음. 위치 정보를 제공받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종방향, 횡방향으로 제어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직진 주행을 할 때 전방 차량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가속, 감속, 등속도 주행을 하고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심지어 방지턱을 넘을 때 속도를 줄이면서 움직일 때 핸들과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긴밀하고 부드럽게 음. 조작을 하죠. 네네. 그 역할을 제어 파트에서 맡습니다. 어. 나중에 자율주행을 탑승해 보실 때 승차감과 안정감이 좋다라고 느끼시면 '아, 이 집은 자율주행을 잘하는 맛집이구나. 제어를 잘하는 맛집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그 자율주행 혹시 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랑 탑승감이 좋다 그러면 제어 맛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일부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이 돼 가지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들도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어떻게 구분하고 현재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자율주행 레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의 레벨 구분은 미국의 국제자동차 기술자 협회 음. SAE라고 하는 곳에서 정의된 것으로서 0에서부터 5레벨까지 구분되어 있고 레벨 3단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3 단계부터 자율주행 네. 자동차요. 네. 레벨 0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조가 전혀 없이 운전자가 100% 알아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음. 레벨 1은 조향 또는 속도 제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차량이고 음. 운전자는 항시 전방을 주시를 해야 합니다. 음. 레벨 2부터는 조향과 속도 제어가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고요. 운전자는 또한 전방을 항시 주시해야 되고 핸들을 항시 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 현재 양상되는 차량들을 보면 핸들을 놓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음. 알람이 울리고 핸들을 제어 안 하겠다는 2차 경고 후에 풀리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 '어? 내 차도 자율주행 기능은 있는데 음. 잘 되던데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음. 지금 차량은 엄밀히 따지면 2 단계 차량들이고요. 3 단계에 어. 근접하기 위해서 기술 발전이 끊임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2 에서 3 단계 혹은 2.5 단계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자율주행 기술의 수준은 2.5 단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벨 3부터 자율주행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레벨 3 이전은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아. 발전된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레벨 3 단계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레벨 3 자율주행의 기술적, 운영적, 그리고 환경적 조건에 따라 정의된 운행 설계 영역, ODD라고 음. 하는 이런 영역 내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다만 운전자는 전방을 항시 주시할 필요는 없고요. 시스템이 요청을 하면 제어권을 넘겨받아서 주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레벨 4부터는 운행 설계 영역 내에서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가 필요 없고 음. 운전자가 제어권을 전이받아서 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 운전자가 탑승할 경우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 스스로 대응한다는 것인데요. 오.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레벨 4의 웨이모나 크루즈의 무인 음. 택시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서 원격으로 차량을 대응할 수 있다는 이런 체계를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벨 5 단계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음. 운전자가 100%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차량 스스로 사용자가 원하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꿈의 미래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 기술의 최종 목표는 레벨 5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레벨 3나 4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은 레벨 4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레벨 3는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네네. 네. 가령 차량이 ODD 설계를 할 때 그 차량은 레벨 3의 A 차량이 그리고 이 차량은 고속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고 국한하고요. 네네. 만약 시속 110 킬로까지 주행 가능하고 차선 변경 및 진출입 시에만 운전자를 개입하도록 해서 음.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장시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요. 음. 그리고 반대로
레벨 4의 B 차량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는 도심 혹은 공원 셔틀을 목적으로 정해진 노선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네네. 시속 50km 내에서만 차선 변경을 하지 않고 정해진 정류장에 정차하고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어떤 차량이 더 마음에 드실까요? 와 이거 생각보다 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근데 그냥 얼핏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뭔가 이제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운전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잖아요. '기차량이 좀 더 기술적으로 왠지 진보된 차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레벨 3 차량보다 레벨 4 차량이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요. 네네. 레벨 4 차량을 연구 개발한다고 해서 레벨 3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 네. 운행 설계 영역인 ODD가 각 차량별로 다르고 그리고 이것들을 아직 기술적인 수준으로만 다 구분하기 위해서는 음. 아직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인간으로서 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성능을 기대하는 것과 달리 현실적인 기술의 수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일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있다 보니까 '금방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좀 상용화가 더뎌지고 있다고 해요. 상용화가 더뎌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우 어렵다라고 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부가 설명일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과 만나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응하고 차량 시스템의 고도화와 확대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음. 네. 또한 인간이 탑승하는 차량의 경우 탑승하지 않지만 일반 차량과 혼재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고 안정감을 제공하고 유사시에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음. 상용화, 내가 살 수 있는 차라고 쉽게 얘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소재의 이야깃거리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차가 사고 나면 누구의 책임이냐." 뭐 이런 게 많이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차량은 자율주행 시스템 기준에서의 ODD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음. 상용화 범위를 일반화하여 정의하고 그리고 양산하기에는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음. 가령 사고 시 책임 문제, 그리고 보험, 증명 방법, 자율주행의 오류와 운전자 간의 오해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의 다양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차량을 양산하는 제조사, 그러니까 OEM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법적 문제로 이제 번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피로감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편의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하려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을 하려고 할 텐데 말씀해 주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자율주행 기술 관점에서만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특히 인간처럼 혹은 훨씬 전문적인 운전이 가능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챗GPT와 같은 라지랭귀지 모델 인공지능 기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리고 강학습 등을 통해서 자율주행 인지 판단 제어 기술이 발전해야 하고 기술적 흐름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악천 후 야간 환경에서도 센싱 가능한 수준의 센서 개발도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발맞춰서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음. 이물질에 대한 클리닝 시스템 또한 다양한 인식 및 물리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메꿔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는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동의도 음. 있어야 되고요. 음. 투자에 대한 부분도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술 수준을 반드시 보여줘야
경쟁력 있는 기술 발전의 동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기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이 경우의 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복잡하고 인간과 공존도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 개발은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레벨 3, 4가 목적이 돼서 음, 자율주행이 필요한 환경과 필요에 대한 목적이 퇴색화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건 좀 안타깝긴 해요. 음, 너무나 기대가 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목표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의 차량은 점점 발전하고 안정화되면서 좁게는 운전자가 탑승객에게 편리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인구가 고령화되고 운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은 우리 인간에 비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의 진보를 보일 거고요. 음.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우리에게 보다 편리하고 편안한 혜택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까지 오늘 박사님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진짜 다양한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것이 앞서 박사님이 인간과 공존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안전과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잦은 사고로 인해 서비스 중이던 무인 로봇 택시의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안전을 담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한계를 극복해낸 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안전과 편의를 담보하는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잘 설명해 주신 김진우 선임연구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